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안에 리프린트. 어쨌든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하고 반드시 두도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포스코 ENC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4건이 잇따르며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정부는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조치를 불사하며 산재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는 추락과 끼임 등 노동자 사망 사고 4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사고 다음 날 포스코 ENC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돼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사과 엿새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점검을 거쳐 공사를 재개한 첫날이었음에도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1,400여 건 중 절반 이상은 포스코 ENC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근절에 직을 걸라고 말한 가운데 김 장관은 20개 건설사 CEO들을 소집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이제 용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4년 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재하청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사고 책임 회피가 이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2분기까지 적용 대상 700여 건 중 확정 판결은 11건이었는데 이 중 실형은 단 1건, 나머지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644명이던 사망자는 지난해 589명으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실질적 손해를 부과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처벌 회피에 급급했던 건설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에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결국 사법적인 처벌
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등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고강도 제재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체에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양소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집권 여당은 강력한 과징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발주, 설계, 시공감리자가 사망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 사실상 한 번의 과징금으로도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여당은 법안을 소위에 넘겨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산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 그래서 정부는 처벌과 예방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쓴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과 같은 상당히 높은 산업재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2005년 근로자 10만 명당 4.9명인 산재 사망자를 10년 안에 2.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WSH 2015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싱가포르는 곧바로 WSH 2018, WSH 2028 등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률을 0.99명까지 낮췄습니다. 산재 사망률을 낮춘 1등 공신은 기술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연간 최대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스마트 헬멧 개발과 보급, 산재 빅데이터 분석 등 안전기술 발전에 투입하며 산재 예방에 집중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안전기술 연구 개발과 투자 없이 처벌만으로는 싱가포르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습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뜻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시행 당시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유예기간을 2년 뒀고, 2024년 1월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명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 수 역시 2022년 13만 300여 명에서 지난해엔 14만 2천여 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기업의 생산 현장 방문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진 SPC 삼립 시화 공장을 찾아서 돈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포스코 ENC를 겨냥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질타하며 건설 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를 일으킨 안전불감 기업에는 공공사업 진출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데 이를 확대해서 연간 기준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재 기간을 늘리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업에는 가중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에는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낙찰자를 선정할 때 안전평가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적격 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도 낙찰 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의 수준과 강도를 모두 높이는 게 골자인데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제도 도입, 산재 관련 공시 의무 신설,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 도입은 물론 금융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강조하고 정부가 앞다퉈 강도 높은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들은 저마다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미필적 고의엔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최근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의 유례없는 강경 대응 기조에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 ENC와 DL건설,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고강도 징벌이 추진되면서 업체마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중대재해가 한 건씩 이제 발생되면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진짜 남일 같지 않고 언제든 또 우리 현장도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대통령이 뭐 한마디라도 하면 이제 기업 자체가 흔들흔들 하는 거니까 긴장하고 있죠. 건설업계는 일단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거나 산재 예방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상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근절 TF를 출범하고 건설사 CEO들과의 산재 예방 간담회를 여는 등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가 징벌 강화에만 몰두하기보단 건설업 전반에 퍼진 근본적 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례로 대통령은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콕 집어 지목했는데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죠. 건설사들은 하도급 현상 자체를 질타하기보단 왜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구조적인 면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안전 소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가 입찰제와 공사기간 단축 압박, 숙련공 비중 감소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증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꼭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나마 대형 건설업체들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라는 게 중소건설사들의 입장.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난다면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조정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원청에서 담당을 하지만 하청에서 실제 시공과 관련되는 비용들은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망사고 시 매출 대비 3% 과징금 부과 골자에
건설안전특별법이나 추가 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저희 회사도 뭐 3.2% 1년에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고가 난 현장의 매출액의 3%도 아니고 전체 매출액의 3%를 때리겠다고 하면 이건 다 문 닫아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설업계는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진영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직접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싱가포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재 사망 다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장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그 결과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줄면서 영국과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정책의 중심축이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노사정이 합심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 것도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산업재해 근절이 시급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